안녕하세요, 유세입니다. 오늘은 겉은 멀쩡한데 속은 미성숙한 사람 특징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성숙한 사람, 미성숙한 사람,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죠. 누군가를 평가할 때도 우리가 이제 막 그런 기준으로 쓰기도 하고, 나 자신이 참 한심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도 또 있잖아요. 아, 아직도 멀었구나. 참 아직도 미성숙하구나. 그러게 자책할 때도 한 번씩 떠올리는 말입니다. 어쨌든 나이가 많건 적건 미성숙하다라는 말이 기분 좋은 말은 아니죠. 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면 이 미성숙하다는 말의 의미는 일상에서 나를 잘 살아나가게 하는데 계속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미성숙한 사람, 다시 말해서 이제 생각의 폭이 되게 좁고 깊이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대인관계에 어려움 느끼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도 항상 이렇게 만족감이 없고 불만이고 이런 이제 사람들의 어떤 특징이에요. 혹시 내가 이런 부분이 있는지 자신을 셀프 점검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내가 관심을 보이는 거 그리고 노력하는 거 그런 방향으로 이제 우리가 나가기 위한 유익한 10분을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미성숙한 사람의 첫 번째 대표적인 특징은요, 퇴보적인 말하기가 있습니다. 그 말하기는 누구나 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 스스로 훈련해야 돼요. 이제 유세민 직장 수업에서도 말하기 수업을 이제 계속 하고 있죠. 인간관계를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성숙한 사람은요, 퇴보적인 말하기 방식을 가지고 있고 누군가 지적을 해도 안 고쳐요. 우리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죠? 퇴보적인 말하기 방식 나한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자고요. 제일 대표적인 거, 반대 의견을 내가 딱 들었을 때 지금 나한테 틀렸다는 거야? 이런 말이 바로 퇴보적인 말하기 방식입니다. 딱 흑백 논리, 맞지 않으면 틀리다, 이거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이 부정적인 리액션 대표적이죠. 회의 시간에 내가 A안에 대해서 막 설득하고 이걸로 해야 한다고 막 주장하고 있었어요. 근데 후배가 이런 리스크가 있는데 그 안에는 그건 검토가 안 된 것 같다. 그래서 B안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때 이제 유형들이 나뉘죠. 갑자기 발표하다 말고 그 얘기를 딱 들으면 갑자기 내가 공격당했다고 생각하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가 틀렸다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일 퇴보적인 말하기. 이런 생각을 전제로 반대한 후배를 이제 그다음부터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미성숙한 태도, 대표적인 태도입니다. 얼굴 빨개지고 목소리 높이고 계속 이제 A를 지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A를 주장하면서 그 검토 안 된 것 같다라는 그 지적에 대해서는 나를 합리화하고 변명하는 말, 이게 바로 퇴보적인 말하기, 미성숙한 태도예요. 회사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이 흑백 논리입니다. 어디 회사뿐이겠어요. 일반 커뮤니티에서 마찬가지죠. 나는 맞고 너는 무조건 틀려. 나한테 반대하면 너는 나의 적이야. 뭐 이런 거 이제 딱 이렇게 떨어지게. 이런 말하기를 구사하는 사람을 우리가 이제 보통 뭐라고 불러요? 꼰대라고 그래요. 꼰대라고. 답정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말고는 그러니까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태도와 말하기 사실 어느 조직에나 많죠. 일반 커뮤니티에서도 이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말했을 때 뭐 전혀 본인들이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합리화를 시킬 뿐이지 그 얘기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 미성숙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성숙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후배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참 좋은 지적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이렇게 보완해서 수정안을 준비하겠다.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후배한테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서로 윈윈이잖아요. 이런 여유로운 태도를 보여주는 사람, 이게 바로 성숙한 사람의 태도라고 할 수 있죠. 내가 맞아, 반대하는 사람은 다 나의 적이야, 이렇게 하는 건 미성숙한 대표적인 태도였어요. 자, 두 번째, 감정 컨트롤 능력이 부재예요. 화를 잘 내는 사람 어때요? 미성숙한 거죠. 너무 정확해요, 이거는. 근데 문제는 회사에서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윗사람일수록 화를 잘 내죠. 어디 신입사원이 화를 내겠어요? 감히. 대리 과장이 뭐 화를 내면 뭐 얼마나 내겠어요. 아주 직위가 높은 사람이 주로 내죠. 큰 소리 내고.
이게 바로 자기 파워에 대한 확인을 아주 미성숙한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자기대로 되지 않으면 시도 때도 없이 소리를 지르거나 무례하게 굴거나,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회사에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다정하거나 젠틀한 사람이 집에 가서는 가족들한테 대단히 신경질적인 사람으로 변하는 경우 많죠. 이런 경우도. 이건 역시 미성숙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뭐예요? 누가 말하면 발끈하거나 욱하거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람의 나이와 학력, 사회적 신분 이런 것들과 아무 관계없이 그냥 미성숙한 거예요. 실제 내가 얼굴색이 이제 확 변하고 화를 잘 내는 성격이다, 이걸 인지하면서도 전혀 고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나 원래 성격 그래, 나 원래 참고는 못 살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도 난 뒤끝은 없잖아, 이렇게 합리화하는 거 제일 미성숙한 사람이죠. 자기는 막 후배들한테 화내고 스트레스 풀고 함부로 얘기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멀쩡해졌어요. 그 신경질 다 뒤집어 쓴 후배한테 밥 먹으러 가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중에서도 더 미성숙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부정적인 감정을 정말 잘 컨트롤하고 있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죠? 세 번째, 중독에 갇혀있는 습관이에요. 뭔가 중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성향 역시 자기 관리가 안 되고 절제가 안 된 미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중독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예를 들어서 거의 매일 술 마시는 직장인들 많죠. 누군가 어울려서 마시지 않더라도 집에서 혼술 매일 마시다시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직장인뿐만 아니라 뭐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장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희 선배도 저녁마다 장사 끝나고 매일 술 마신대요. 그런데 그걸 스트레스 해소나 이제 하루의 소소한 낙이라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부분은 또 맞는 얘기죠. 근데 매일 반복되는 거는 중독입니다. 내가 뭔가에 중독되지 않도록 스스로 관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성숙한 사람들이고, 그 중독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 이제 휘둘리는 사람들이 미성숙한 사람이라고 사실 냉정하게 나눠볼 수 있어요. 아, 그게 무슨 중독이야 라고 합리화시키는 것 중에 중독이 되게 많아요. 밤에 누워서 넷플릭스 2시간 중독이죠. 2시간, 3시간 항상 이거 보다가 잔다, 이런 거 매일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죠? 주말에 종일 침대에서 안 나와요. 자다 핸드폰 하다 침대에서 뭐 음식 시켜다 먹고, 어느 틈에 보면 바깥이 깜깜해요. 토요일이 사라졌어요. 이거 중독입니다. 대표적인 중독. 직장인 막 평일날 힘들게 일하다가 주말 하루 완전히 이렇게 통으로 그냥 침대 안에만 있는 거, 이거 중독이죠. 예, 매주 반복된다면 변명의 여지 없죠. 이것 말고도 쇼핑 중독. 가진 돈에 한계가 있으니까 막 싼 거, 요새 막 그런 거 많잖아요. 뭐 테무니, 뭐 알리디, 뭐 이런 거 막 자주 사는 사람들, 그게 다 필요한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는 걸 좋아해요? 중독입니다. 또 하나, 만연해 있지만 중독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 중에 일중독이 있어요. 이건 역시 좋은 거 아니죠. 열심히 해야지, 그래야 성공하지, 이런 말로 이게 합리화하는 경우가 많은데, 명확히 말해서 이건 역시 좋은 증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중독자들은 효율이 나지 않거든요. 일을 그냥 매달려 있는다고 다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마음이 평안하고 몸도 컨디션이 좋고 그래야 관계도 좋아지고 일의 효율도 나는 건데, 이 부분을 간과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하고 있으면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효율이 나든 안 나든 계속 일을 쥐고 있는 거죠. 이거 일중독입니다. 일을 안 하고 있으면 불안하다. 여러분 혹시 스스로 그러신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말에도 쉬고 있어도 불안하다. 그러면서 막 회사 생각하고 막 이런 거, 일중독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런 경우에 스스로 빠져나오셔야 돼요. 일부러 강제로 쉬시는 거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사실 저도 몇십 년 일중독이었죠. 지금도 완전히 빠져나왔다고는 할 수 없는데, 사실 일주일에 딱 반나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완전히 그냥 딱 블랭크로 남겨놓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이제 실천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쉬는 것도 저는 또 막 계획을 세워갖고 막 이제 뭐 하면서 놀면서 쉬고 좀 유익하게 쉬고 막 이런 거를 계획하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그거 자체가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냥 아무것도. 그렇게 정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컨디션이 좋아지더라고요. 효율이 나고 마음의 여유도 좀 더 생겨나고. 그런 여유가 뭐예요? 성숙해지는 길로 가는 신호탄이에요. 어떤 중독으로도 나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좀 더 긴장하면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내가 혹시 지금 뭐에 중독돼 있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럼 빠져나오도록 노력해 보세요. 자, 미성숙한 사람들의 특징 마지막, 공감 능력 부재예요. 자기애가 강한 사람들이 공감 능력 떨어지는 경우 많죠. 저 사람 어떻게 자기밖에 모르냐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남들이 얘기하는 경우 바로 그거예요. 미성숙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직장 상사가 아주 유능한 사람이에요. 근데 나에 대해서 묻지 않아요. 관심이 아예 없어요. 그게 느껴지죠. 후배한테는 당연히. 이제 주말 지내고 월요일이 됐어요. 그래갖고 그 직장 상사한테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후배가 인사했어요. 그러면 주말에 자기가 어떻게 보냈는지 재미있게 뭘 했는지 장황하게 막 설명하고 자랑을 곁들여서 막 했어요. 그리고 나서 후배한테는 김대리는 주말 잘 보냈어요? 라고 물어보지 않는 직장 상사, 공감 능력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내게 안부를 묻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똑같이 안부를 물어주셔야 돼요. 이게 공감 능력의 기본이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아침에 김대리가 출근을 안 했어요. 출근 시간 지나서 전화가 온 거예요. 애가 아파서 응급실에 왔는데 애 엄마는 지금 출장 중이라 제가 애랑 있어야 되겠다고 막 죄송하다고 김대리가 막 죽는 신용을 하면서 막 얘기했어요. 미안해갖고. 근데 여기서 직장 상사의 기본이 뭐예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애기는 많이 안 좋아? 지금은 괜찮은 거야? 이 애기에 대한 관심과 안부를 제일 먼저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다 내가 공감 능력 떨어지는 직장 상사의 특징은 어떤 건가 하면요. 오후에 거래처 미팅은 들어올 수 있지? 라고 물어본다면 대단히 떨어지는 거죠. 미성숙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공감 능력은 점점 기업의 핵심 인재한테 더 비중 있게 요구되는 능력이 되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공감 능력이 있나 점검하고 더 키우기 위해서 책도 많이 보고요. 좋은 동영상도 보면서 관심을 갖는 거 스스로 성장하는 지름길이 되겠습니다. 미성숙한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어요. 강의하는 저도 해당되는 부분이 막 이것저것 걸려서 막 뜨끔뜨끔 하면서 강의했어요. 우리 모두 각자의 성숙함을 위해서 미성숙한 모습에서 벗어나도록 오늘부터 조금 더 애를 써보시자고요. 유쌤의 직장성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